자, 다음은 사물인터넷입니다. 자, 사물인터넷은 우리의 경험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드론으로 어떤 가벼운 물건들을 배송하기도 하고, 병원에 방문하면은 병원에 그 찾아가는 길을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자,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큰 장비에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 하거나, 때로는 제어를 하는 등, 그리고 위험을 알려주는 또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사물인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나 생활에 큰 경험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자, 최근 IoT 기기나 웨어러블들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앱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앱은 디바이스나 사물인터넷 기기,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요소로 분산되어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물인터넷의 대표적인 통신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로 구분이 되고요. 자, 먼저 비콘. 자, 비콘은 주기적으로 그 통신 신호를 발생합니다. 그 통신 신호를 통해서 이 비콘과 모바일 앱 간의 그 거리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서 실내외 위치 기반 서비스, 실내 길찾기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진입했을 때 알려주는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비콘은 블루투스 LE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PC 장비에서는 블루투스를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타 장비에는 블루투스 모듈을 추가해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장비와 모바일 앱 간의 통신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클래식과 블루투스 LE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용적인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레스트 기반의 와이파이 인터페이스 장비들도 최근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인터넷 장비와 기기와 모바일 앱을 연결해서 그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 기술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자, RA 스튜디오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컴포넌트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콘. 자, 비콘은 근접성과 그 비콘의 식별 정보를 주기적으로 신호를 발생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호의 세기를 통해서 그 비콘과 모바일 앱 간의, 즉 나와의 거리를 알 수가 있고, 식별 정보 UID, 메이저 ID, 마이너 ID 등을 통해서 어떤 비콘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콘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세 가지의 비콘 신호를 통해서 실내에서도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 것들 통해서 실내 길찾기 등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표준으로는 애플에서 제공한 아이비콘, 그리고 오픈 영역인 알트비콘,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에디스톤 등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의 소매점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자, 비콘을 통해서 제품의 위치를 찾는 실내 길찾기 기능, 또는 어떤 특정 제품 근처에 갔을 때 알맞은 혜택을 제시를 하거나, 또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역으로 영업 직원에게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이 앱을 켜고 매장 곳곳을 돌아다닐 때 그런 데이터를 백데이터로 쌓아놓으면은 어느 고객들이 어떤 경로를 자주 이용을 한다 등을 통해서 영업팀이 경로를 설정하거나 제품을 다시 진열하는 등으로 매출 증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비콘을 이용한 기술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보통 비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실내 길찾기라든지 특정 지역의 입퇴장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 제일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비콘 펜스라는 기술, 즉 컴포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구역의 입퇴장을 감지하는 비콘 존 펜싱, 그리고 실내에 지도를 구성하고 실내의 길찾기 기능을 구성할 수 있는 비콘 맵 펜싱,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고, 요건 저희가 이 데모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비콘 펜싱에 대한 소개를 보실 수가 있고, 비콘 맵 펜싱과 존 펜싱에 대한 데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비콘 맵 펜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콘 맵 펜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지도를 그 비콘 펜스 그 컴포넌트에 맵 펜싱 컴포넌트에 등록한 이후에 이러한 비콘의 위치 또는 지점 또는 이러한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맵 에디터를 제공을 합니다. 자, 맵 에디터를 통해서 지도를 등록을 하고 맵 에디터를 이용해서 지도 위에 비콘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맵 에디터에서 지도 위에 경로와 그 특정 지점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위치에 비콘을 배치해서 내가 그 찾아갈 지점을 선택한 다음에 길찾기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길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내가 이동할 때 그 경로 위에 현재 위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앱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 개발해서 테스트했던 앱이고 이 앱 같은 경우에 뭐 디버그 모드를 일부러 이러한 그 도형을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현재 나의 위치만 또 표시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을 드렸고 실제 데모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앱을 실행하고 기능을 실행하면 현재 위치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내가 찾아갈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길찾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경로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앞으로 쭉 가면은 현재 위치가 변경이 되고 원래 그 방향 말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다시 이렇게 경로를 찾아가도록 안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쭉 찾아가게 되면은 원래의 길 안내대로 길을 안내를 제공을 해주도록 그 앱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자, 사실 이런 기능을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 비콘 펜스에서 제공하는 그 몇 가지 기술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구현을 했던 그러한 예제고요. 자, 비콘 존 펜싱 예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콘 존 펜싱 같은 경우에 특정 지역을 설정한 이후에 그 지역에 그 진입한 경우에 그 신호를 받고 그 지역에 알맞은 정보를 서버에서 가져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역마다 도서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진입했을 때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서버에 그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서 응답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자, 이것도 데모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지역과 지역에 두 개의 비콘을 설치했고요. 자, 이런 비콘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더 정확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역과 가깝기 때문에 첫 번째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앱에 표시를 했고 그 첫 번째 앱 같은 경우에는 델파이 비긴 엔드 책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자, 두 번째 영역에 가까워졌다 라고 두 번째 영역에 표시가 됐고 그에 따라서 한 번에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iOS 앱 위드 델파이 책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콘 펜스에 대해서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데모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 비콘 펜스는 RAD 서버에 포함된 제품이고 실내외 길찾기나 특정 지역의 입퇴장
감지하면서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 등을 아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블루투스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는 블루투스와 클래식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저전력 블루투스 이 두 가지 기술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그 컴포넌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블루투스는 기기 대 기기 또는 기기 대 센서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별다른 서버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블루투스는 시중의 사물 인터넷 장비와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산업용 장비에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바일 앱 또는 다른 기기들과 블루투스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정보를 수집해서 서버로 전달을 하는 등의 기술을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클래식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의 차이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자, 블루투스 LE보다 처리량이 클래식 블루투스가 뛰어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도 2Mbps로 소비 전력이 큰 대신에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블루투스 헤드셋 같이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을 경우에 적절한 기술이고요. 자,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는 소량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전송 시 적합한 기술이고 100kbps 미만의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는 연결 시간이 짧고 페어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장박동 센서나 아니면은 다양한 비콘 등과 같이 배터리를 자주 갈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영역에서 블루투스 LE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용 기기 등에는 블루투스 모듈을 추가한 다음에 그런 정보를 앱으로 가져와서 제어를 한다든지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엠바카드로 MVP신 오상현 실장님께서 개발한 앱 데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바일 앱에서 원격지에 있는 선풍기를 블루투스를 통해서 제어하는 기술인데, 선풍기에 바로 블루투스 기술을 추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를 통해서 아두이노에 블루투스 모듈을 추가해서 이 모바일 앱과 통신을 하고 아두이노에서 AC, 즉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의 C 제품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자, 데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아두이노 세트를 준비를 하고요. 자,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모바일 앱과 페어링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하게 되고요. 자, 연결을 한 다음에 시간과 분 단위를 설정을 해서 이 선풍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을 한 그런 예제이고요. 자, 현재는 이렇게 아두이노를 통해서 큰 부피의 그런 장비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PCB 보드 등과 같이 작은 단위로 개발을 해서 선풍기에 넣게 되면 선풍기도 블루투스 기능을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 장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의 산업에도 이 블루투스 모듈을 추가해서 모바일 앱과 통신을 하고, 이런 정보를 직접 제어를 하거나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원격지에서 관리한 등의 기능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데모라고 생각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앱 테더링이라는 기술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앱과 앱을 손쉽게 연결하는 기술이고요. 자, 보통 모바일 앱과 기존의 종전의 데스크탑 앱을 연결하는 동반자 앱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자, 모바일 앱이나 데스크탑 앱 또는 모바일과 모바일 앱 간의 컴포넌트, 앱 테더링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앱 간에서 자동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 P2P 기반으로 자동 탐색해서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문자열과 스트림, 즉 대부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밀번호를 통한 인증과 같은 그 인증 절차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격지에 구현해 있는 그 액션을 호출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모바일 앱에서 그 데스크탑용의 기능을 이용을 한다든지, 모바일 앱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그 데스크탑으로 전달해서 데스크탑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구현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모바일 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개발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간단한 기능들은 데스크탑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을 그 앱터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활용을 하고, 모바일 앱에서는 UI와 그 모바일에서 필요한 인터페이스 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뭐 데스크탑으로 전달을 한다든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앱 테더링 따라하기 기술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